잘 안 벌어진다든지 턱 부위가 아프다든지 씹을 때 소리가 난다든지 심하면은 손가락 하나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이게 안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톡닥터 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말을 하거나 음식을 섭취할 때 사용하는 턱관절, 그 위치에 따라서 얼굴 대칭이 변하기도 한다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턱관절, 여러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요? 오늘은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신효근 원장님과 함께 오늘 턱관절 장애에 대한 모든 것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신효근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나 말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관절이 턱관절입니다. 그런데 그 턱관절에 이상이 생기면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턱관절에 대한 모든 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토닥가족 안세영 씨, 김선혜 씨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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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뭘 씹다가 이 아구지? 아구? 하여튼 이 턱이 아프다 뭐 이런 때가 있었는데 오늘 정말 턱 관절 이상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말을 좀 많이 하는 직업이에요. 어쩔 때 뭐 3시간, 4시간 혼자 막 떠들다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날은 저녁이 되면 여기가 아파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해서 그런가 그러고 넘겼는데 사실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누구한테 들거든요. 이렇게 맞은 건 아니고요. 제가 맞을 사람으로 보이세요? 주먹을 어디서 주먹을 쥐고 계세요? 네, 네. 조심하세요 네. 오늘. 그래서 오늘 그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꼼꼼히 좀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바로 턱관절 장애인데요. 이 턱관절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선생님? 예, 턱관절은 이 턱 운동의 중심축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턱에 분포하고 있는 근육과 인대에 의해서 지지가 되는데 이 턱관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는 뼈와 뼈 사이에 그 쿠션 역할을 하고요. 근육과 인대 그리고 턱뼈가 어우러져 가지고 말할 때나 씹을 때 또는 뭐 음식을 삼킬 때 또는 입을 벌릴 때 아주 복합적인 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턱관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턱관절을 다루는 구강악안면외과 이름이 조금 생소합니다. 이게 네. 치과에 속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치과에는 8개 분야의 특별 그 전문 분야가 있는데요. 턱관절을 담당하는 건 구강내과와 또 구강악안면외과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오늘 턱관절이라고 해서 어디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그렇지, 선생님이 오실 줄 그렇지. 알았거든요. 근데 예, 예. 치과 전문의께서 오셔가지고 사실 맞아요. 살짝 당황했는데 네. 이게 치과에 속하는 질환인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턱관절 질환은 대부분이 턱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나 또는 부정교합이랄지 치아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치과 전문의 분야이고 또 최근에 이제 구강내과와 구강악안면외과에서 턱관절 질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이 턱관절 장애 때문에 두통이 오기도 그렇습니다. 한다면서요. 네. 이게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턱관절 장애는 아주 복합적인 그런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턱관절 주위의 근육의 긴장과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 혈류가 증가하게 되고 또 저산소증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그 상태에서 염증 유발 인자가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통증을 매개체에 자극을 해가지고 두통이나 또는 목의 통증, 어깨 통증과 같이 나타나는 그런 턱관절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말 그런 거 같은 게 이게 이 치아가 아프면 머리를 막 뭐가 이렇게 맞아요. 큰 망치로 막 이렇게 누가 맞은 계속 듯이. 때리고 있는 것 같고 어깨 하면 막 허리, 다리 난 왜 이렇게 안 좋니? 이게 왜 이렇게 아픈 거니?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같은 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 얼굴 부위에 있는 그 3차 신경통이랄지 이런 연관된 부위하고 관련해서 나타나는 연관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하품할 때도요, 저는 네. 하품을 했다가 딱 할 때 턱 소리가 나거든요. 네네. 이것도 턱관절 장애
예, 있나요? 뭐 조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도 말을 좀 많이 하는 직업이고 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자꾸 입 주변 매무새를 가다듬게 되는데 네네. 이게 저녁 때가 되면 그렇게 또 턱 주변이 아프더라고요. 이것도 좀 턱관절 장애 증상 의심해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건가요?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특히 선생님이랄지 또 말씀 많이 하시는 그 직업을 가진 분들이 턱관절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기 뭐야 저는 말을 좀 아낄 테니까 네. 저기 우리 두 선생님하고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나이가 좀 많이 있으시니까 네, 배려를 저희가 배려를 좀. 좀 해드리는 걸로 오늘. 네. 네. 근데 저처럼 이렇게 턱 소리가 난다거나 그 외에도 전조 증상이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근데 주로 그 입이 잘 안 벌어진다든지 턱 주위가 아프다든지 또는 씹을 때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증상으로 턱관절 질환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선천적으로 좀 턱관절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조적으로 어떤 턱뼈의 이상을 가지고 나올 때에는 선천적인 장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그 평소에 자세 불량이랄지 또는 나쁜 교합 습관 또 그 부정 교합이랄지 외상 등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턱관절 장애가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씹는 것도 아주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교합 습관이죠. 네. 예, 저작 습관. 예. 네,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이유 모를 두통, 턱관절 장애를 의심하라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그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턱관절 장애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턱관절은 아래턱뼈와 머리뼈 사이에 존재하고 지금 여기 보시는 관절 원판이라고 하는 디스크가 있습니다. 이 디스크가 두 뼈 사이의 쿠션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여기에 분포하는 근육이랄지 인대들이 이 주위 관절을 주위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지지를 하고 또 관절이 움직일 때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씹을 때나 또 말을 할 때 또 음식물을 삼킬 때 이러한 복합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턱관절 역할입니다. 이 조그만한데 그렇게 많은 것들이 있으려고는 생각하지 아주 그 못했습니다. 복잡한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턱관절 장애의 원인으로는 그 턱을 괸다든지 또는 한쪽으로만 오래 씹는다든지 이러한 그 나쁜 습관이 중요한 원인으로 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교통사고랄지 넘어졌다든지 이런 외상을 받았을 때 관절이 손상되기가 쉽습니다. 그 이유는 턱에 외력이 가해졌을 때 이 외력이 머리뼈에 전달되지 않도록 쿠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관절의 관절 원판, 즉 디스크에 손상을 받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걱턱이나 무턱 이런 그 부정교합도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밤에 이를 간다든지 긴장했을 때 이를 악문다든지 하는 것들도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 치과에서 보철물 했는데 높거나 또는 낮거나 잘 맞지 않은 걸 오래 썼을 때에도 턱관절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 관절염이랄지 전신적인 류마티스 관절염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 그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스트레스가 근육에 긴장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턱관절 질환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원장님 저 질문 있는데요. 네. 우리 하품할 때 이렇게 입을 아예 그냥 쫙 벌리시는 분들이 계시고 네, 네. 또 아니면 이제 가리거나 좀 적게 네. 하려고 이렇게 네, 네.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네. 뭐가 더 좋은 건가요? 그 하품을 할 때 턱을 좀 밀고서 하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가리는 것 관절이 대신 너무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네, 네. 이때 하품할 때 굉장히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은 입을 가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너와 건강을 동시에 잡는 그런 방법인데요. 네. 그리고 이제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을 씹을 때나 하품할 때 이런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입을 벌리고 담을 때 사그락 소리가 난다거나 또는 딱딱 소리가 나거나 하는 증상에서부터 턱관절 장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치료를 받아야 되겠고요. 또 입이 잘 안 벌어집니다. 심하면은 손가락 하나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입이 안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음식물 섭취도 어렵고 또 근육의 긴장 또는 근막 통증 또는 경련
근경축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고 이런 거는 두통이나 목의 통증 또 어깨 통증까지도 같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원장님 저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이 두 번째 네. 입을 벌리고 담을 때 소리가 난다. 제가 저게 그거거든요. 예. 그건 치아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 턱에서 나야 되는데 치아에서 나는 거 같아요. 여기서 자꾸 딱 아니구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턱관절 잡음이 아주 심할 때는 옆 사람이 들릴 정도로 딱딱 그렇게 소리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저도 질문이 하나가 네. 있는데요. 그 부정교합일 때 턱관절 장애가 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네. 그러면 교정을 하게 되면 그 턱관절 장애가 좀 사라지기도 그렇습니다. 하나요? 많이 완화될 수 있고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턱관절 질환에 대해서 치료는 뭐 보존적인 요법, 외과적인 요법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보톡스 주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톡스를 이 저작근, 뭐 흔히 교근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은 이 교근과 축두근에 주사를 놓으면은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왜 그 보톡스를 놓느냐 하면 이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보톡스 주사를 놓게 되면 근육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일단 교합력이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턱관절 증상을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되게 보톡스 맞는다 그러면 이뻐지려고 그러는 거지. 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그거, 턱관절 장애에도 보톡스가 쓰이는군요. 네. 효과를 잘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턱관절 장애 왜 발생하고 또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던 원인 요소들 가운데 특히 턱관절 장애 발병률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원인이 있다면요? 원인 중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자세 불량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턱관절 증상이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나쁜 자세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렇게 목을 구부려서 본다든지 또는 엎드려서 책을 본다든지 또는 턱을 괜다든지 이럴 때에는 얼굴에 근육들이 긴장이 되어 가지고 턱관절 질환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자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턱관절 그 장애 발병률이 이게 높은 이유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이제 그 사실 아프리카 어린이들이나 성인들은 이 턱관절 질환이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딱딱한 걸 많이 먹고 그래서 이 턱관절 근육이랄지 인대들이 튼튼해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고 관절이 약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극을 가해도 턱관절 질환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턱관절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자세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런 자세를 안 가지고 사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요즘 그러니까 맞습니다. 많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그 양악 수술 사실 요즘 많이 예, 하잖아요. 근데 부정교합이라든지 얼굴 비대칭이라든지 사실은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뻐지려고 저러나 사실 이런 생각을 또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양악 수술도 이 턱관절 치료하는데 장애 치료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건가요? 글쎄 양악 수술은 그 심한 얼굴의 비대칭이나 또는 주걱턱이나 뭐 무턱 이러한 그 부정교합이 있을 때 저희 구강아간면외과에서 수술하는 그 전문 분야인데요. 이런 양악 수술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턱관절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악 수술을 받으면 턱관절 장애가 해소가 됩니다만은 턱관절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양악 수술은 하질 않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턱관절 장애에 따른 후유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점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이런 그 턱관절 장애가 있을 때 치료를 받지 않으면은 아주 심한 통증이 계속이 되고요. 심하면은 손가락 하나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입이 안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못 하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안 들어가면 입이 이게 안 벌어지면은 뭘로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야? 숟가락도 숟가락도 이게 티스푼 같은 걸 사용해야 되고. 말도 그러니까
그렇죠. 예, 입술도 맞습니다. 모양이 안 나요. 네.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진짜. 맞아요. 극히 심한 경우가 되겠죠. 그럼 치료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치료법은 맞습니다. 뭐가 있는지, 심하면 수술도 하는 건지. 좀 예,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네. 먼저 그 중요한 거는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이 턱관절 장애가 왜 일어났는지, 어느 부위에서 일어났는지를 요즘에는 뭐 MRI나 PET-CT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보온 스캔이나 이런 그 장비들을 이용해 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요. 먼저 이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면은 조기에는 이제 약물요법 그리고 운동요법 이런 그 보존적인 요법부터 시작해 가지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저희 물리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 레이저나 또는 그 초음파 또는 전기 자극 등을 위한 물리치료를 하면 초기에는 아주 잘 낫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이제 교합 안정장치랄지 또는 행동요법 여기까지는 이제 보존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걸로도 치료가 잘 안 된다 할 경우에는 이제 턱관절 세정술이라고 해서 이 좁은 관절각 내에 히아루론산이나 이런 그 주사액을 넣어가지고 관절액을 소독하는 그러한 시술이 있고요. 이걸로도 잘 안 된다 할 경우에는 이제 이 관절강을 열어서 수술해가지고 뭐 관절론팔 성형 수술이랄지 이런 수술 단계도 거칠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그 단계까지 가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 수술을 만약에 너무 심각해서 하게 되면 예후가 좀 좋은 편인가요? 최근에 이제 수술을 많이 하는 그런 추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 단계, 이 아까 말씀드린 턱관절 세정술이나 또는 관절경을 이용한 수술, 간단한 수술 등을 하면은 거의 뭐 정상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합병증이라면 오히려 부적합한 교합 안정 장치를 사용할 때 턱이 틀어진다든지 또는 입이 안 벌어진다든지 이런 그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원장님 그 말씀 중에 그 자세가 중요하다. 네네. 근데 이게 정말 이 올바른 자세라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글쎄요, 우선 어깨를 바로 펴고 턱을 좀 편안하게 하고요. 그리고 가만히 있을 때 입을 악무는 습관. 이게 관절에는 제일 나쁜 습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때는 오히려 치아와 치아 사이, 윗니와 아랫니 사이를 좀 띄운다 하는 것이 턱관절의 건강에는 아주 좋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렇게 자세를 잡고 입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좀 이렇게 좀 그래 보이지 않으세요? 이게? 근데 이제 편안히 있을 때는 물론 이제 입술을 다물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입술은 다물어라. 그러니까 그 이빨을 또 그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아주 심각한 이갈이는 거네요. 그 턱관절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는 질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쉽게 얘기하면 권투 선수들이 끼우는 그 마우스피스 같은 네. 그런 교합 안정 장치를 끼우는 게 가장 최선의 치료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오징어 계속 씹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예, 예.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예, 그것도 예. 굉장히 안 좋죠. 뭐 오징어랄지 땅콩이랄지 이런 그 딱딱한 음식을 오래 씹으면 뭐 턱관절 질환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오징어는 빨아먹는 걸로. 오징어 어떻게 빨아먹니? 양쪽으로 골고루 씹으면 아, 조금 낫지 그것도 않을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제 주위에 어떤 분은 이렇게 앉아 있는데 턱을 이렇게 내미는 네, 분들이 계세요. 네,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네, 안 좋습니다. 턱을 내미는 거는 그 근육과 인대에 그런 긴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구강 악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또 무의식 중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를 악물거나 또는 볼펜이나 이런 그걸 씹는 버릇이 있는 분, 또 손가락을 씹는다든지 이런 것도 구강 악습관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한쪽으로만 계속 자는 것도 관절의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미한 좀 턱관절 장애의 경우에 좀 본인이 스스로 자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뭐 초기 단계에서 통증이 좀 있다 할 경우에는 우선 두 손가락을 가지고 이 관절 주위를 마사지를 해주는 게 아주 그 관절 주위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엄지 손가락으로 해가지고 이 저작근이라고 그러는데 이 근육을 쓸어내리면서 자극을 가해주면 근육이 튼튼해져서 그 디스크의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움이 되는 것은 더운 물 찜질이 되겠습니다. 도움을 찜질이죠. 네. 그 더운 물을 좀 이 턱 주변에 네, 턱뿐만 아니고 대고 목, 어깨까지 같이 해주시면 이 관절이 편하게 되겠습니다. 그 턱관절 이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그 운동법 같은 것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네. 먼저 두 손가락을 가지고 치아를 위에다 놓고서요. 손가락은 위로, 턱은 위로 올린다고요. 이렇게. 시청자여러분, 지금 저희는 이거 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여러분께서 따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손을 오른쪽에 넣고요. 오른손을 왼쪽으로 밀고 턱은 반대로 올리기는 이런 운동을 또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또 왼손을 밀고 턱을 왼쪽으로. 시원해요. 부드러워요. 시원해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턱을 밀고 턱은 앞으로 내미는 이런 운동을 하루에 3번 정도, 한 5분 정도에 걸쳐서 하면은 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근육이 튼튼해질 수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쉽게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많이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혼자 해볼 수 있으니까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아셨죠? 얼마나 좋은 방송입니까? 다 가르쳐 드리도록 가르쳐? 하여튼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턱관절 장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두 분 어떠셨나요? 말을 많이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말을 안 할 겁니다. 네,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선생님 네. 빨리 말씀해 네, 주시죠. 저는 사실은 이제 서서 일하는 직업이고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다 네, 보니까 운동을 이렇게 몸에 관련된 것만 한 거예요. 네, 왜냐면 보여지니까 예뻐 보이려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니까 요기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는 맞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걸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네, 원장님 끝으로 토닥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턱관절 질환은 자세를 바르게 하고 또 좋은 저작 습관을 가지면은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거쳐서 치료를 하면은 쉽게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늦게 치료를 하거나 또는 잘못된 치료를 하게 되면은 만성으로 변해가지고 치료도 어렵고 또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되는 고질 질환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 정확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턱관절은 우리가 잠을 잘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말 많이 사용하는 부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증상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전문의와 꼭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